네, 요번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코너, 새로운 콘텐츠 많이 또 선보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건규 대표님, 드디어 이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 네. 가려운데 좀 많이 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요즘 시장이 무서우세요? 너무 반가우세요? 난 약간 좀 무섭던데 이제. 조금 흥미 있게 보고는 있고요. 왜냐면 누구나 네. 다 처음 겪는 장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다들 얼떨떨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지수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갈피를 못 잡는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자동차 올랐다가 뭐 그거 못 따라가면은 이제 2차 전지로 갔다가 아니면 뭐 로봇으로 갔다가 뭐 우주로 갔다가 너무 이렇게 좀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예. 다만 이제 그 중심에는 여전히 AI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현재 계속해서 작년부터 저는 이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여전히 좋은 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뷰세요? 네. 원래 이제 작년부터는 계속 이제 좋은 네, 뷰를 맞아요. 말씀하셔서 야, 언제까지 저러시나 했는데 지금도 좋은 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요 차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금값이 약간 노란색이 금값이고 네. 이 밑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뭐 중국 지수, 이제 일본 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 1년간을 보면은 금값보다 사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저 파란색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금스피네. 네, 그래서 뭐 금값 많이 올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금값보다도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네. 되게 이색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영업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건 전망치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25년도에 전망치를 보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제조 평균이 한 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요게 재밌는 부분이 26년도에는 71%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타 증시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어닝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어닝이 오히려 26년도에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올해도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닝 그리고 근데 그렇게 좋았나? 네, 마지막으로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26년 이제 순이익 증가율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1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진짜 압도적이네. 네. 이렇게 보니까. 제 무식한 네, 질문하나. 네. 제조업 뭐예요? 제조업이 여기 보면은 금융업을 빼놓고는 다 제조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아니, 하면 전기전자가 위에 있고 제조업이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 평균을 가장 드라이브하는 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그러니까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포함된 제조업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워낙 전기전자 업종이 올해 어닝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제조업 평균을 그 전기전자 업종이 그냥 하드 캐리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넘어서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끈 게 반도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그 트럼프 요 뭐 25% 이거는 별 영향 없을 거로 보시나요? 이게 실제로 이게 관세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법률적이로나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협상 수단 내지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냐라고 보면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네.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혹은 어떤 뭐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진행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보기는 지금 어렵지만 그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뭐 당장 발등에 내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압박 수단이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25% 관세 매기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존재는 한다. 하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25% 관세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미세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뭐 이게
우리 환율이 지금 약간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다시 악재로 작용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저는 환율이 그 관세가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막상 지금 15%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깎였거나 이제 망했거나 이런 회사들을 저는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네. 것들을 우리가 네. 대부분 잘 그렇죠.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를 우리한테 관세- 내라고 우리한테 전가하는 일이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충분히 가격으로 전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15%에서 근데 저는 분명 이 부분은 네.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워낙 약세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단 말이죠. 물론 그 워낙 강세가 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워낙 강세로 인한 어차피 달러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니까 네. 환차손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일부 반영될 수는 있지만 그 큰 지금 의미가- 정도 한 50원 정도 차이가 네. 막 드라마틱하게 기업의 이익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럼 뭐 고 트럼프 이슈는 그냥 약간의 소음 정도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놓고 네. 역시 지금 계속 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갈 것에는 AI가 핵심인 거죠? 네, 여전히 AI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은 미국의 GDP의 1% 정도를 이제 AI 투자가 이제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가 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구글에서 이야기한 게 6개월마다 2배 정도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5년 동안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5년 6개월 동안 5년이니까 10이 아니라 2의 10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2배씩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5년 동안 6개월마다 2배면은 2의 10배가 10승이 아니고. 필요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1024배 2의 10승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투자는 여전히 많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들 아직은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정말 그게 현실화될 수 있어? 그게 사실이야? 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네. 업사이드가 그만큼 더 남아있다는 얘기일 수 맞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이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보면은 네. 적어도 2027년까지는 되게 리즈너블하거나 가시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28년도 30년까지 지속되냐라는 부분은 저는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27년까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27년도 됐을 때 28년도, 30년도를 또 추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 2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 2년 동안은 적어도 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또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여전히 그 빅테크들이나 뭐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하여튼 이 AI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많이 할 거고 그 네. 투자에 들어가는 뭐 당연히 반도체 네. 포함된 뭐 우리나라 여러 제조업들이 굉장히 활황일 가능성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그 디램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도 1년은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이 맺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업황을 2, 3년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오히려 추가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워낙 사이클이 좀 진폭이 컸었기 때문에 네. 멀티플을 좀 높게 주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2, 3년 장기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TSMC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멀티플보다는 더 높은 멀티플이 주어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업사이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그 반도체 생산 안 하는 거 100% 관세 물릴 거야.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관세를 물리면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조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네. 마이크론도 실제로 미국 공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대만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00% 올리면은 그냥 100% 맞는 거예요. 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협상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를 감안한 어느 정도까지가 다 녹아 있는 가격입니까? 삼성전자, SK 주식 가격이면. 지금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네. 과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전망치가 합리적일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전망치에 다 반영됐다, 지금의 여파이 그러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회사에서 올해 삼성전자 가이던스로 얘기한 게 한 10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증권회사 컨센서스가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120조 원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120조 원대. 근데 만약에 뭐 외국계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150조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회사는 가이던스가 100조를 줬는데 150조 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아직 반영될 만한 것들이 폭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다. 네, 그게 저는 올해 상반기가 가장 모멘텀이 좀 강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추정치에 반영하기가 좀 수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보면은 기대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건규 대표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느 정도 금액 정도로 고려를 하고 그 투자를 따라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야기 들으면 15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로? 하이닉스는 이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네. 이게 전망치 수정 폭이 상대적으로는 작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더 중요하게 올해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야 지금 빨리 해갖고 올 6월부터 하나 더 돌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공장 하나 짓는데 뭐 몇 년 이상 걸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추가로 나올 생산량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네. 반도체 가격은 지금 뭐 역사적인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긴 어려울 것 같고 설령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그래도 여기서 가격을 더 베팅을 해야 이제 이보다 주가가 네. 더 많이 갈 텐데 네. 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지금 분위기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가격에서도 네, 네. 반도체 가격이 네.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끊길지가 너무 궁금한 게 예를 네. 들어 뭐, 데이터 센터는 투자할 수 있다 쳐요. 네. 올려도 투자할 수 있다 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비재 네. 가격이 이제까지 급등하게 된다면 네. 만약에 소비자가 못 사고 그들이 비용을 못 올리고 요런 연쇄고리가 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걱정이 되면서도 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근데 분들 말씀 지금 많다 보니까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용이 네.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커스터머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소비재 부분도 가격 저항이 생길 정도의 가격이 된 거는 확실히 맞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휴대폰 가격도 그렇고 노트북 가격도 그렇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전가가 돼서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근데 지금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용이 아니다. 예. 기업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팔려도 예, 괜찮다. 물론 이제 소비자용이 이제 가격 저항으로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율이 나온 건 기업용이기 네네.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용 덜 예, 팔려도 예. 이익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수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의 전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가격에 사오지 않으면 디램을 꽂지 않고서는 네.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그 셋업체가 다 짊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격 전가가 올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저 다음 산업 넘어가실 건가요? 뭐 말씀하세요. 예, 다음 산업 넘어갈 거면 저는 자동차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자동차. 지금
저는 자동차 올라간 게 되게 잘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분 가치로 우리나라가 오른 케이스가 저는 거의 없어서 네. 자동차를 좀 어떻게 보시나? 자동차는 저는 조금 위험하게 보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28년도에 이제 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대에 2억 정도로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체 매출액이 한 6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현대차의 연간 매출액이 2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200조 원하고 6조 하면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성장을 준다고 해도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한데 이제 현대차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과도한 환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6조 원 매출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적자 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렇게 날 거로 보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좀 과도한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에 올랐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약에 올해 상장된다라고 네. 하면은 현대차는 또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주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돼서 지금은 좀 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반면에 그동안 수출이나 매출 너무 잘 올랐잖아요. 네. 이제 계속 실적 사상 최고치.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 그냥 모멘텀 덕분에 좀 개선됐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떤지 궁금한 근데 이제 거예요. 보통은 이게 해외 자동차 회사들도 왜냐하면 네. 저 프로님이 현대차 네. 올라갈 때 커피 쌌거든요. 네. 이미 돈을 썼어. 보통은 이게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다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요. 네.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제일 싸고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기존의 현대차가 지금 6배에서 12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쌀 때는 싼 주식들은 그런 한 번의 모멘텀을 꼭 줘요. 그게 뭐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번 싼 주식들이 이렇게 불을 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뭐 영업이익 개선이 됐던 아니면 자산 가치가 됐던 뭐 그런 것들이 올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후유증도 꽤 오래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지금까지 없었던 자율주행이 알파마요를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통해서 현대차도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알파마요를 탑재한 그 벤츠 CLA가 이제 네. 1분기에 나온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모멘텀까지 사실 이번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이 주가는 설명됩니까? 현대차 좀 많이 공부했네. 저는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되려고 하면은 현대차만의 엣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싣는 그냥 시스템을 똑같이 싣는다고 하면은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자율주행보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뭔가 특이점이 있다라고 네. 하면 현대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벤츠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고 뭐 다른 회사에서도 뭐 BMW도 똑같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사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네. 자, 전 세계에 중국 업체들 빼고 네. 어디가 로봇 제일 잘 만듭니까? 근데 이제 어디가 잘 만드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하고 퀄리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2억인데 네. 중국 그 로봇은 3천만 원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과연 2억짜리 로봇을 얼만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타겟팅하는 거는 공장 자동화예요. 네, 우리가 그렇죠.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장 자동화에 특화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는 기계 로봇을 일상생활에 들여놓을 수는 없어요. 아니지. 맞지가 않아요. 아니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러니까 근데 이 궁금증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있을 걸요.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그럴 수 있을 말씀하셔야 것 돼요. 같아요. 이제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들어간 로봇은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은 당연히 공장 자동화에 먼저 들어가죠. 네. 선두적으로. 그러나 걔 보급형으로 이제 가정용 나오지. 걔가 2억이죠. 현대자동차의 가장 특장점 뭐냐?
좋은 제품, 높은 퀄리티로 싸게 잘 만든다잖아요. 양산은 엄청 잘 양산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모델만 잘 만들어 놓으면 프로토타입만 잘 해놓으면 현대차가 그 공장 그 로봇은 싸게 그보다 2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가격에 금방 내놓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돈을 벌면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요? 그 부분 다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결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스턴이 잘하죠. 네. 잘하면 보스턴 근데 이제 안 제가 가요? 이 네. 부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장 자동화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너무 고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공장들은 아예 무인 공장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있거든요. 불 네. 꺼놓고. 근데 그 공장들을 보면은 그냥 팔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고도로 숙련된 작업이 필요한 공장은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예, 그냥 이렇게 팔만 움직이면 되지. 막 로봇의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공장은 또 제한적이라고 굳이 보면 될것 휴머노이드 같아요. 로봇이 필요 아닌 없어요. 예. 로봇 팔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예. 될 예, 거 대부분의 아니야. 공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억에 만약에 판다 쳐도 그러니까 네. 연결 재무제표를 안 잡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럼 그것으로 인한 현대차의 수익성 개선은 없지만 네. 근데 그 투입이 돼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이 결국에는 미국 공장이 먼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이 이제 미국에서 철강도 생산하고 이제 인력도 안 뽑고 로봇으로 돌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인데 그게 정말로 정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공장에도 일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뭐 노조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1B 공정, 1C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B 공정을 베이스로 HBM4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1C 베이스로 HBM4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이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더 첨단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게 원C 공정은 좀 모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수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HBM4를 원C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베팅을 했던 거였는데 그 베팅이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율도 좀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올해는 선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마켓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내년 됐을 때는 올해는 이제 마이크론의 점유율 많이 뺏어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속도를 이미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네.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만의 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의 ADR 상장이 가능하냐라는 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만약에 ADR 상장이 되면은 하이닉스가 약간 주가가 재평가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적 발표 때 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뭐 ADR 상장 계획이 있다 뭐 이러면은 저는 하이닉스도 다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주항공 쪽도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거는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제 스페이스 X 때문에 네. 이제 스페이스 X가 좋은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위성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소형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이제 뭐 특수 메탈을 이제 수출하는데 뭐 매출액이 뭐 한 500억이 안 되는데 이제 시가총액은 1조가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아까 이제 로봇
과 관련돼서 얘기했듯이 좀 약간 대표적으로 좀 버블이 있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가 좀 더 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쭉 네. 많이 테마 타고 막 올라왔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괜찮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증가하는 건 맞고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 수준이 너무 좀 높은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방산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방산 사업도 좋으면서도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보다는 좀 중대형주에 좀 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근데 그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현대차가 오른 게 뭐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거가 아니라 진짜 현실화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네.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고민 되게 많이 저는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2차 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년, 5년 전에 2차 전지 느낌. 네,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땡겼고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숫자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때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안 보일 때는 네. 먼저 땡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로 검증이 되거나 숫자로 보일 때는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근데 있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이거를 네. 진짜 뭐 갑자기 저희가 원래 생각보다 조금 일찍 양산을 시작할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정이 아니시네. 근데 양산을 좀 땡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이익이 그렇죠. 얼마나 나올 수 있냐라는 네.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좀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네. 좀 제동도 네. 걸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같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네. 시간이 이제 또 장시할 네. 시간 돼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그럼 저희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